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산의 일부를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산 연정의 새로운 모델로 되었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경기도.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염중현 의원 그리고 예산개선특별위원회 서진웅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실까요? 좋습니다.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딱딱한 의원회가 좀 나오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네, 예전에는 좀 의원회관에서 딱딱한 분위기에서 우리 TV로 해도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렌지 카페. 마음에 듭니다. 상호를 잘못 이야기하셨네요. 의원님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거 또 이게 오랜만에 자유롭게 이렇게 또 대화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고 좋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경기도 이야기도 하고 지역구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느 분께 염의원님 당연히 알겠습니다. 형님부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염정현 의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께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이렇게 또 의정돋보기 티브로이드 의정돋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형님 의원님이신 염정현 의원님과 함께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좀 자유분방할지라도 즐겁게 인터뷰에서 우리 도민들께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정 활동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두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서로 굉장히 헐뜯으시고. 훌륭한 우리 아우 의원님이시죠. 아우 의원님. 그럼 이왕 나온 김에 서로 한번 칭찬. 우리 아우 먼저 할까요? 그렇죠. 우리 형님의 이거는 정말 부럽다. 빼앗고 싶다. 의리파세요. 의리파. 정말로 정치는 소신과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소신과 의리가 있어야 정책에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또 추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형님은 의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본인이 먼저 양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도 형수님한테 엄청 양보하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래서 가끔 형수님하고 전화통화하는 거 가끔 엿들어올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집사람인데는 안 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지역의 정책, 민원 또 우리 부천의 그 뉴타운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 한복판에 서 계시거든요. 그런데서 그 민원 갈등 그러한 시민들의 그러한 불만들 다 잠재우시면서 그분들한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하는 모습 정치에서나 조정에서나 또 과찬이시고요. 정말 훌륭한. 알겠습니다. 제가 본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진웅 의원님이야말로 정말 시민단체 활동 또 우리 그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셨고 대표적인 부천 우리 8분의 도의원님들 중에서 전략가시죠. 샤프하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행정을 단연간 이제 8대 때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서 최고의 전문가시면서 제가 후배지만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 그럴까 그런 것보다는 배우는 점이 더 훨씬 많은 그런 아주 훌륭한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이 친하신 게 맞네. 역대 출연자 중에서 서로 칭찬을 제일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갑자기 칭찬 방송이 됐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두 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돋보기 토크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의정 활동하신 지가 두 분 이제 8대 9대, 이제 5년 정도 접어들었네요. 5년이 이제 지났죠?
5년 하시면서 우리 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있고. 먼저 그렇죠.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나 참 이거 잘했다. 네, 저는 2012년에 이제 그 보궐선거로 8대 의회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 횟수로 따지면 금년이 3년이죠. 네. 우리 서진웅 의원님이 더 선배죠. 그걸 따지면.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8대에서 이제 9대에 들어왔는데 8대 의회를 좀 소개하자면 예. 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이 이제 문화특별시 부천을 주창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꼭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천은 그 인구는 많고 공장들은 이제 굴뚝 산업들로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그쪽 발전에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좀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재 수많은 그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이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또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라는 것을 제가 제정을 했죠, 대표 발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이라도 그 동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부천이 좀 전에 이제 서진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으로 인해서 고통을 대단히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역구인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실패로 끝나고. 그 고통, 그동안 가장 큰 고통스러움이 경기도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주민들이 추진이 조합까지 가면서 그동안에 사용됐던 매몰 비용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타운 특별위원회라는 걸 8대 의회에 구성을 해서 매몰 비용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기 눈까지 이게 눈물이 나야 이게 참 극적으로 딱. 좀 많이 정서가 메말랐는지 주룩주룩 옛날에 나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연님께서는 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있나요? 예. 네, 저도 이제 한번 이게 돌아보니까 이제 2010년도에 그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활동했던 것들이 쭉 이제 스쳐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 지역구가 신도시예요. 저는 부천에서 상동, 중동, 신도시, 특히 상동 신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천이 특히 이제 그 녹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더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산을 가려면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공원이 있어요. 마을마다 어린이공원 이렇게 그 도시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이 우리 신도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산소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좀 친환경적으로 주민의 친숙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숙제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제 지역에 공원들이 좀 이렇게 한 대여섯 개의 공원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학교와 어린이 공원과 되게 거의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와 어린이 공원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좀 성장 발육에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요새는 제 어머니 부모님과 또 할머니들이 많이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아이 데리고 나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건강도 생각하는 도시공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공원을 좀 주민의 레저와 문화와 친숙 공간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정책을 펼쳤고 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중동 IC 하부공간에 탱크로리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차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 한밤중에 폭파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그 외곽순환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하부공간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11년도에 11월 달에 당시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지를 했었어요. 그 하부공간에 그 공사 현장에서 왔던 건설 적재물들, 또 각종 폐자재들,
또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불법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 시설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걸 방기하고 있는 그게 도로공사 부지거든요. 네네. 근데 시에서 기초단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도로공사하고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을 방기하고 있었다.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하고 불과 한 달 안에서 그가 폭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난 분명히 거기에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했고 지사한테 그 방문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달 후에 결국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그래서 그때 이제 도비 시책을 좀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좀 체육 문화 공간으로 딱 해서 지금 뭐 테니스 저기 뭡니까 족구, 예. 농구 또 뭐 풋볼, 게이트볼장을 다 조성이 돼서 시민 운동 공간으로 좀 전화위복이 된 거죠. 했죠. 네.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복지 측면에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지원조례라든가 또 이런 것들 또 우리 경기도의 공기업들 지방 공기업의 경영 문제 그래서 경영 평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스치네요.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두분 뭐 활동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는 날이 새고 야 어쨌든 딱 보니까 도천에 대해서 정말 박사님들이더라. 또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죠. 그렇죠. 아쉬운 거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면 또 날이 셀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3초 안에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 그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예, 아니요라 하면 큰일 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의원이 되고 나서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사실과 다른 신문 보도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있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저는 아니요. 아니요. 예가 나왔습니다. 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의정 활동 점수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다면 90점 이상이다. 하나, 둘, 셋. 예. 예. 합격 점수 나왔어요. 망설였어요. 이쪽에서 아니다 그러면 나도 아닌데. 두 번째 질문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의원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학교라는 곳에 이제 조금 지원이 되면 이제 B 학교 학부모님들은 왜 서운하죠. 이런 부분들 서운하죠. 그만큼 오해가 많다. 128명의 도의원을 대표해서 그럼 카메라 보시고 우리 뜻은 이렇다. 예,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저기 도민 여러분 우리 이렇습니다. 예, 시작. 네, 도민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128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진실이 이렇게 좀 호도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두루 좀 살펴주셔서 의원들의 진정성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리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상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일 의원께서는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상임 현안들 요즘 경기도에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한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도시환경 주거 정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후속 대책으로 이제 그 지역의 매몰 비용이라든지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예산도 될 수가 있고 또 도시재생 부분의 일정 부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의 좀 침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제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현재 계류 중인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필요로 하는 돈이니까 좀 잘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을 경기도에서 홍보하면서 그 용역 비용 등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를 경기도에서 이제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그것을 믿고 이게
이 정책이 맞는구나,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뿐이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그 경기가 아주 급락하면서 네. 대부분의 이제 뉴타운 사업들이 좌초가 됐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뉴타운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8대에 만들어서 상위법에는 추진위까지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합까지도 피해자니까, 그리고 그 조합이라는 것이 뉴타운 정책을 가장 빨리 쫓아가서 앞서갔던 지역들이 피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까지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 상위법의 문제로 인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부천 그 도의원 8분이 함께 남경필 지사님과 만나서 면담도 했고, 또 다행히 최근에 이제 국토위 중앙의 국토위 소위원회 이제 조합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뜻을 받아서 네. 매몰 비용을 조속히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나오셔서 뉴타운 얘기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얘기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참 갈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해야죠. 예, 해결해야죠. 예, 자 우리 서진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제2기 예산결산위원회 또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건가요? 네. 예. 앞으로 뭐 어떤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예결위의 간사를 이제 맡았는데요. 지금 연정을 하고 있어서 연정 예산에 대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 예산에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민생, 우리 도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예산을 저희들이 좀 세워야 되겠다. 네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 정책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연정 예산 속에 또 우리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결위원들이 아마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뭐 교육 연정도 펼쳐지죠. 네. 예산 연정도 펼쳐지죠. 그렇죠. 네. 경기도 연정이 처음에는 그냥 연정? 그냥 말만 할까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정들이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이게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일 텐데요. 예, 예. 처음에는 서로 간에 오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민을 위한 연정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을 겁니다. 같이 넘으시면 되죠. 잘 넘어야죠. 네. 자, 이번에 지역구 얘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지역구 부천시죠.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한번 두 분께서 머리를 한번 맞대고 상의해 볼까요? 네. 우리 서 의원님 지역구는 좀 잘 사는 동네. 그렇어요? 네, 나름대로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지만, 예. 저희 지역구는 이제 참 도시가 이제 참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슬럼화되는 지역도 있고 좀 어두운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단연코 저희 지역구의 최대 화두는 도시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또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근데 예산을 현행법상 그 가구마다 예산을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든 그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시급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좀 공적으로 좀 투입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과의 또 요새는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정책은 이제 저희가 실패라는 그런 교훈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구도심에 이제 도시를 재생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첫째 주민들과의 소통, 네. 두 번째 예산을 좀 가급적 많이 투입을 해서 기반 시설을 좀 제공해주고 해서 재생을 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제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말씀만 들어도 진짜 어려운 숙제네요. 제가 어깨가 왜 무거워지죠? 자, 우리 서 의원님께서는 부천이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또 녹지율 그에 비해서 녹지율은 상당히
저조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질,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요새는 또 환경복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환경복지는 뭐 시민들이 정말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제반적인 환경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또 시민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부천이 그런 환경복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고민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천이 그 노후 공업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태계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가 또 우리의 숙제다. 그래야 어느 도시든 간에 일자리가 좀 많아야 되고 또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그 도시가 건강하게 또 그래야서 사람들 얼굴빛도 밝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 어두우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구의 현안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일자리 측면에서 이제 종합병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면 일자리 2,000개, 3,000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방재정화 부천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데, 물론 뭐 재정 자주도는 60%가 이상 되지만, 그러면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일자리 늘어난 반면에 직경제 살리고, 또 하나는 지방 재정 수요도 충족되고 하는 부분. 이것이 그래서 형님이나 저나 또 다른 우리 부천 지역의 많은 분들이 같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걱정과 또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이 인터뷰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또 의정활동 쭉 하시면서 그럼 나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좀 인식되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남고 싶으세요? 우리 멋진 마무리는 우리 서준용 의원님 먼저. 먼저. 의원님. 네. 저는 밥 잘 짓는 의원.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밥 잘 짓는 의원입니다. 밥 잘 짓는? 네. 네, 서현님. 네. 부연을 잠깐 드릴게요. 예. 밥이라는 건 교육, 문화, 환경, 경제, 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밥들을 잘 짓는 밥 잘 짓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이 좀 신나는데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그래요. 요새 잘 짓는 대세죠. 예.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 좀 부담되시겠어요. 캔이 먼저 하러 가셨대요. 저는 그 선거를 이제 치르면서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약속을 좀 잘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도민들께 조금이라도 주민들께 행복함을 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의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민들에게 행복한 밥을 지어서 배달하는 두 의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께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재선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경기도에 대해 현장을 정말 잘 아시고 특히 부천시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듬뿍 담고 계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시고요. 약속된 시간에 꼭 행복한 밥을 지어서 배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한번 할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